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내 아들 준혁이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어요. 며느리 은주는 정말 요즘 애들답지 않게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죠. 첫 만남부터 인사도 반듯하게 하고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줬어요. 결혼 후에도 명절 때면 일찍 와서 제사 준비도 도와주고 평소에도 안부 전화를 자주 했죠. 둘이 사는 모습을 보니 참 흐뭇했어요. 서로 배려하며 알콩달콩 사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아들은 원래 무뚝뚝한 편인데 은주 앞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은주도 아들을 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걸 보니 제 마음도 든든했어요. 아들네 집은 차로 20분 거리라서 주말마다 종종 갔어요. 둘 다 맞벌이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중견기업 영업부에서 일하고 은주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특히 은주는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았죠. 그래서 주말에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곤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은주는 제가 가져다 주는 반찬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예쁘던지. 김치찌개를 끓여가면 어머니표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고, 장조림을 해가면 이 장조림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죠. 그런 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주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더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은주가 연근조림을 좋아한다고 하면 연근을 직접 골라서 정성껏 졸여갔고, 멸치볶음을 맛있게 먹는다고 하면 좋은 멸치를 사서 볶아갔죠. 어머니, 저 정말 복 받았어요. 이런 시어머니 어디서 찾아요? 은주의 이런 말에 저도 기분이 좋았죠. 사실 주변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렇게 친할 수 있겠어? 라고 의구심을 표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할 때도 어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먼저 안부를 물었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 미루지 말고 꼭 병원 가보세요 라고 걱정해 주었죠. 그런데 지난 가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은주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고 했고, 그 다음엔 학교 일로 나갔다고 했어요. 주말인데 학교 일이 있나 싶기도 했지만 요즘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연속으로 4주 동안 제가 갈 때마다 은주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물어보니 엄마, 은주가 요즘 좀 피곤해해서 쉬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안 가면 되지 않나?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신 반찬 은주가 좋아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아예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결혼하면 친정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그러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가는 주말에만 친정에서 자고 온다는 게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주 가서 부담을 준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은주에게 상처를 준 말을 했을까? 곰곰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들에게 혹시 은주가 나한테 뭔가 불편한 게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 은주가 어머니 흉보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분명히 저를 피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어봐도 답장이 늦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어요. 그리고 못마땅하기도 했죠. 나름대로 며느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있는데 이렇게 저를 피하다니. 주변 사람들이 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야. 처음엔 착한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정말 은주가 그런 아이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망감도 컸어요. 제가 정말 친딸처럼 여겼는데
은주에게는 그냥 귀찮은 시어머니였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는 미리 말하지 않고 그냥 가보기로 했어요. 평소처럼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을 준비해서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는데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이 열리면서 은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은주를 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어떻게 말씀도 없이. 은주가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은주 얼굴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예쁘던 아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들어가 있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 눈에 띈 건 은주가 쓰고 있는 모자였어요. 집에서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게 이상했죠. 은주야, 너 어디 아파? 제가 이렇게 묻자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어머니.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은주의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어요. 성기게 남아있는 머리카락들이 애처롭게 보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가 왜 은주가 저를 피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병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은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유방암이라니. 언제부터였어?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은주를 피한다고 서운해했던 그때가 바로 은주가 암 진단을 받은 때였던 거예요. 은주는 홀로 그 무서운 병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였죠.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까 봐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착한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저를 걱정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은주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은주도 제 품에서 펑펑 울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 은주야. 내가 너무 몰라줘서 미안해. 둘이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은주가 저를 피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저는 서운해하고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어? 다행히 항암 치료에 반응을 잘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예후가 좋다고 하셨어요. 은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죠. 유방암이라는 게 여성에게는 정말 큰 병이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힘이 됐어요. 은주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아들이 대견하기도 했어요. 평소에 무뚝뚝한 아이인데 아내가 아플 때는 정말 잘 돌봐준 모양이었거든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은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까 봐서요. 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시는 거 아는데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은주의 이 말에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자신이 아픈데도 저를 걱정해주다니. 그날부터 저는 은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만들어 갔어요. 홍삼,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등을 이용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만들었죠. 또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다는 은주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죽도 끓여갔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은주가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은주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치료받은 다음 날이면 온몸이 아프고 토하기도 했죠. 먹은 것도 다 토해내서 살이 더 빠졌어요. 그런 은주를 보면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정말 강한 아이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고, 제 앞에서도 괜찮다, 이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꼭 나을 거예요. 꼭 나아서 어머니한테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어머니 손자 손녀도 안겨드릴 거예요. 은주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졌거든요. 항암 치료가 진행되면서 은주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는데 6개월이 지나면서 컨디션이 나아졌죠. 머리카락도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8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은주는 수술을 받았어요. 유방보존 수술이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몇 개월 더 항암 치료를 받았죠. 전체적으로 1년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은주도 힘들었지만 저희 가족들도 모두 힘들었죠. 특히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내가 아픈 걸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은주를 도왔어요. 아들은 회사 일을 조정해서 은주 병원 갈 때마다 따라갔고, 저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계속 가져다 줬어요. 은주 친정 부모님도 자주 오셔서 딸을 돌봐주셨죠. 그렇게 모든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은주는 정기검진을 받게 됐어요.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모든 검진 결과가 좋았어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고 재발 징후도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 치료됐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치료가 끝나고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은주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짧은 단발로 자라면서 은주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은주가 이렇게 말하며 웃을 때 제 마음도 정말 가벼워졌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은주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머리카락도 어깨까지 자랐고 살도 다시 쪘어요. 무엇보다 밝은 웃음을 되찾았죠. 학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은주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이 아이가 제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거든요. 요즘은 다시 주말마다 은주네 집에 가고 있어요. 은주도 반찬을 받을 때마다 예전처럼 좋아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표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흐뭇해져요. 다시 밝아진 은주를 보니 제가 살 것 같아요. 병을 앓으면서 은주와 저의 사이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정말 모녀 사이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죠. 지금 은주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치료가 끝나고 2년 정도 지나면 임신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벌써 그 시간이 됐어요. 어머니, 제가 꼭 건강한 아이 낳을 거예요. 은주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더 기대돼요. 손자든 손녀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려요. 은주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들도 많이 성장했어요. 아내의 병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섬세하게 은주를 챙기고 저에게도 더 자주 안부를 물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은주가 저를 피했던 게 이해돼요.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으니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상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은주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서운해하고 못마땅해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도 저는 은주를 친딸처럼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은주가 엄마가 되면 최대한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려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은주가 다시 건강해진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이 모두 선물처럼 느껴져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 함께 힘을 합치면 못 이겨낼 일이 없다는 것을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지금 은주는 정말 건강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나니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